안녕하세요 셀럽 여러분, 세리입니다. 나 여기 다쳤어요. 삼겹살. 오늘은 촬영이가 놀랬어. 진짜 좀 대장정이었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올라왔던 뉴욕 시리즈의 마지막 레알 끝 최종 뉴욕 한 달 살기 관련 Q&A 영상을 찍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올리게 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올렸죠? 중간중간에 너무 뉴욕 영상만 올리면은 루즈할까봐 다른 영상도 찍어서 넣고 하느라 더 이제 올리는 기간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인스타와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서 뉴욕 Q&A 질문을 받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좀 많이 겹쳤던 질문들, 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수 있을 만한 질문들로 모아가지고 추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개씩 읽으면서 제가 주희랑 같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1, 여행을 계획하며. 나름 이제 소제목을 조금씩 적어봤어요. 뉴욕에서 한 달 살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뉴욕으로 정한 이유는 사실 원래는 한 달 살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딱히 아니었고, 원래 친구들끼리 그 연말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새해 맞이도 있잖아요. 요거를 뉴욕에서 약간 뉴욕에서 그 보내고 싶은 로망이 있어가지고 뉴욕에서 보내자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여행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희랑 저랑 욕심을 내가지고 2주 있는 김에 2주 더 땡겨서 우리 4주 살아서 한 달 살아보자 해가지고 한 달 살기가 됐던 것입니다. 4명이서 가셨다고 들었는데 주인님이랑 둘만 영상에 나와서 나머지 2분은 먼저 한국 가신 건가요? 원래 이제 예정됐던 2주 여행은 4명이서 다 같이 지내는 여행이었고, 저희는 2주를 또 저희끼리 추가로 했기 때문에 2주가 끝난 뒤에 그 나머지 2명의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2주는 주희랑 둘이서 지내게 됐던 거죠. 한 달 동안의 여행 계획은 미리 짜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대충만 짜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미국 가서 즉석으로 짜서 여행하신 건가요? 사실 약간 여행 다니기 초반에는 저는 되게 계획파여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여행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이었어요. 근데 여행이 이제 열몇 번, 몇십 번 반복되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구나, 이런 거를 조금 깨닫기도 했고, 또 한 달 살기니까 너무 이제 빡세게 돌아다니지 말고 좀 여유롭게 즐겨보자 라는 마음으로 저는 계획을 별로 안 세웠고요. 초반에 2주 동안에는 저희는 4주지만 그 2주인 친구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여행 계획을 세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계획대로 2주간은 타이트하게 뉴욕 관광을 많이 했어요. 나머지 2주 동안은 사실 계획을 거의 안 세웠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즉흥적으로 내일은 어디 갈래? 하면은 거기 가서 그 주변에 있는데 좀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2주 동안은 거의 자유여행? 즉흥여행. 약간 즉흥적으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여행 가기 얼마 전부터 준비하셨나요? 일단 항공 숙박 같은 경우에는 한 3-4개월 전쯤부터 이제 예약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더 일찍 했나? 조금 더 일찍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일단 항공 숙박을 예약을 해놓으면은 나머지 뭐 예약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뮤지컬, 뭐 아니면 뭐 애플 패스, 각종 예약들, 이거는 그냥 천천히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파트 2, 뉴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되게 좀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 치안은 괜찮았나요? 총기 소지에 관련해서 약간 무섭진 않았나요? 이런 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치안이 그렇게 안 좋다라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여행지에 비해. 지역에 따라 되게 다르다고 듣긴 했는데, 저희는 뭐 브루클린 중에서도 윌리엄스버그는 치안이 굉장히 좋은 동네였고, 맨해튼에서는 주요 관광지 위주로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치안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총기 소지 관련해서 좀 이렇게 뭐 테러의 위험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걱정될 사항이긴 한데, 오히려 그런 총기 소지 때문에 어디 들어갈 때나 하다못해 전망대 올라갈 때도 검사를 되게 빡세게 해요. 가방 검사? 그런 거 되게 빡세게 하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종차별 겪었나요? 이것도 되게 많았어요. 일단 한 달 동안 저는 인종차별을 겪은 적은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유럽이 훨씬 인종차별은 심한 편이에요. 오히려 미국은 좀 더 다양한 인종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인 느낌이기 때문에 딱히 인종차별을 느껴본 적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유럽에 안 좋은 추억이 많죠. 파리라던가. 파리에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그 다음, 영어를 못해도 괜찮은가요? 영어 준비해서 가셨나요? 영어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영어는 뭐 기본적인 거는 사실 알면 좋다 정도? 영어를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Where is bathroom? How much is How much is it? 저는 약간 그런 정도? 입국 심사 할 때 떨리잖아요. 약간 그 맨날 나오는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너 얼마나 머무니? 어디에 머무니? 뭐 이런 기초적인 그 질문들 정도를 알아듣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는 조금 공부를 해가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 그 정도? 댓글 중에 영어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보는 댓글도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4, 5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과외를 하고 있어요. 자주 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는 영어로만 얘기하는 회화 위주의 수업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한 저의 마지막 수단이랄까? 자, 그 다음 파트 3 숙소에 관한 질문이 많았어요. 숙소 정보 알려주세요. 마지막 그 뷰 좋은 숙소 어디예요? 등등등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냥 다 알려드리면 될까요? 에어비앤비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숙소는 윌리엄스버그에 있던 숙소였고 더보기에 적어드릴게요. 정확한 좌표는. 호스트 로버트 씨의 숙소였고 저희 4명이서 머무르기에 적절한 아주 좋은 숙소였어요. 가격은? 네, 또 가격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일단 요 가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는 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숙소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평균 가격이 절대 아니에요. 단독으로 우리끼리 사용할 수 있는 독채 위주로 그리고 꽤나 좋은 컨디션의 숙소를 구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4박을 머물렀고요. 14박에 710만 원이었어요. 와, 진짜 비싸다. 미쳤다. 뉴욕이 진짜 집값이 비싸요. 맞아. 난 진짜 이제까지 갔던 모든 여행 중에 거의 최고봉이었던 것 같은? 근데 710만 원에서 나누기 4 하면은 한 17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숙소가 사실 원래 가려고 했던 숙소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좋은 숙소를 결국에는 예약을 한 거였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제가 조금 더 내겠다 해가지고 제가 2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14박에 200만 원을 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숙소는 위라이브라는 그 위워크 자회사인지 아니면 그 계열인지 모르겠는데 월스트리트가에 있는 스튜디오 더블 룸이었어요. 이 숙소는 꼭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에어비앤비에 크레딧도 있고 예약하고 이런 게 편해가지고 그냥 에어비앤비로 한 거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숙소에 비해서는 10박에 136만 원 정도였네요. 근데 두 번째 숙소부터는 n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제가 다 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136만 원 나누기 2 하면은 한 65만 원인데 10박이니까 하루에 뭐 6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자, 마지막 숙소. 마지막 숙소는 그 첼시 지역 하이라인 맨 끝부분, 맨 윗부분 쪽에 있는 허드슨 야드에 위치한 숙소였고요. 호스트는 롤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박아놓은 것 같아요. 어차피 관리인은 따로 계셔가지고 저는 롤이를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숙소는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뷰가 엄청 좋고 딱 봐도 좋잖아요. 제일 비쌌어요. 그런 데는 진짜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많이 투자를 했어요. 가격이 7박 묵었거든요. 7박 묵었는데 220만 원. 2명 가격. 그래서 한 사람당 110만 원이죠. 7박에. 그렇습니다. 비싸네요. 제가 그 링크는 밑에다가 달아놓을게요. 그랬고요. 다음 질문. 숙소 예약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가격, 숙소, 위치, 뷰, 주방, 거실 등 어떤 점을 중요시 보고 결정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숙소 위치, 그리고 저는 주방도 좀 꼼꼼히 보는 편이긴 해요.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은 화구가 몇 개 있는지 아니면은 냉동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근데 사실 숙소 예약할 때 좀 중요한 건 개인별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가격보다는 집 컨디션이랑 위치랑 이왕 가면은 제일 마음에 드는 효율적인 곳으로 고르자, 이 주의가 크기 때문에 개인의 그 가치에 따라 중요도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 뭔데? 화장실 해바라기. 근데 그거는 미국에는 하나도 없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에 그 해바라기 그 샤워 코스라 해야 되나? 그냥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물 코스 있죠. 저는 그거가 싫어요. 머리만 못 감아. 머리만 못 감아. 나는 그 샤워기가 있어가지고 머리만 감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구석구석 씻기에도 뭔가 그냥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씻고 싶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뉴욕은 거의 다 해바라기. 해바라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것까지 맞추려면 영원히 숙소를 구하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약간 그 에어비앤비 잘 고르는 팁 같은 거는 약간 스포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책을 내거든요. 약간 스포가 아닌데. 그냥 스포. 제가 뉴욕에 관련된 책을 쓴다고 살짝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나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책에다가 정말 별 팁을 다 담고 제 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나중에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사세요. 그 다음 숙소를 옮겨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군데 정착해서 지내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여력만 된다면은 여러 숙소 다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동네마다 느낌이 되게 다르고 하다못해 그 마트 앞에 마트 가는 그것마저 다르잖아요. 그 동선 자체가 그게 되게 다 다른 경험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짐 싸고 푸는 게 진짜 장난 아닌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4 약간 TMI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상위 랭크인데요. 혹시 요리하시고 남은 음식 재료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뭐 과일이나 후추나 소스나 특히 시리얼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그거를 절대 한국으로 다시 갖고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에어비앤비를 옮기면서 뭐 약간 작은 소스통이라던가 뭐 향신료나 이런 거는 챙기기도 했지만 거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에어비앤비 다음 사람을 위해 기부했어요. 뭐 소금 같은 거나 기름 같은 거나 그런 거는 사실 에어비앤비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보면은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전에 머물렀던 사람이 쓴 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약간 찝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쓰시면 새로 사서 쓰시면 되고, 근데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은 너무 무거운 경우, 그게 무슨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치 비용? 기회비용? 그거를 가져감으로써 드는 내 힘이 더 크다 하면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거의 다 버리고 갔습니다. 시리얼도? 근데 시리얼 거의 다 먹었어.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사실 다 못 먹어가지고 버리고 왔는데 아깝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걸 들고 오는 짐의 칸이 전혀 없었어요. 절대. 그냥 0이었어, 0.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여행 동안 자룡이가 뭐하고 있을지 궁금하고 걱정되시지 않나요? 자룡이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걸 약간 TMI로 꼽은 이유가 저는 일단 집에 동생이 살고 있고요. 동생이 똥도 치워주고 밥도 갈아주고 저보다 더 잘 놀아주고요. 그리고 저희는 집에 홈 CCTV가 있어요. 제가 약간 호갱당해가지고 LG U+에서 지금 패키지로 홈 IoT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자룡이가 보고 싶을 때면은 앱을 켜요. 그럼 홈 CCTV를 보면 자룡이가 있어. 그럼 이거 누르면 자룡이 하면은 이게 쳐다봐. 어디서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해서 자룡이를 관찰을 했고 또 이틀에 한 번씩 자룡이를 찍어 보내라는 미션을 동생에게 주고 갔기 때문에 뭐 많이 그립긴 했지만 동생이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직원 주인님과의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것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가끔씩 영상에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편이다, 제가 숙소를 낼 때도 있다, 뭐 이런 거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출장으로 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숙소를 비용 부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여행의 경우에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2주 동안은 그냥 친구들과 다 같이 즐기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n분의 1을 했어요. 뭐 숙소나 뭐 장을 본다거나 다 같이 먹는 거라던가 이런 거는 n분의 1을 많이 했고, 나머지 2주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2주의 숙소는 제가 다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애매하게 나눠서 버리지. 애매하게 나누긴 했는데 장 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면 뭐 한 138불이 나왔어. 그러면은 한 120불로 쳐서 반에 60불 정도만 줘.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도 주희가 조금은 부담을 했고 뭐 우버같이 조금 짜잘짜잘하게 쓴 거는 딱히 청구 안 했던 것 같고 뭐 그 정도? 그냥 숙소비가 사실 조금 큰 편이긴 한데 그거 정도 부담했다? 왜냐면 나머지 2주 동안에는 조금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직원의 삶을 살았어요, 주희가. 그래서 직원으로서 저를 좀 도와주고 숙소는 제가 제공을 해주고 이런 정도? 네가 많이 냈어. 많이 내긴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웬만치 둘이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사고 주희가 뭐 커피를 사준다거나 베이글을 사준다거나 뭐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그때그때 좀 자율적으로 서로 원하는 정도를 얘기해서 정해요. 이 정도는 내가 지원해줄 수 있는데 그럼 난 이 정도까지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여유가 있는 제가 더 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개의치는 않고 같이 그냥 여행 간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거라고 해야 되나? 우리 맞자. 얘가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간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데려가겠다, 쟤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 마인드로 항상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다음 이건 좀 웃겨가지고 골랐는데요. 시리얼 고르실 때 진짜 삐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삐진 건 아니고요. 약간 토라진 정도? 약간 토라진 척 한 거지. 진짜 화나 보였는데. 카메라가 틀려 있었잖아요. 진짜 화났으면 카메라를 안 틀었지. 반 장난? 이 정도지. 약간 진짜 화났으면. 야 카메라 꺼. 그 다음 파트 5죠? 디즈니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디즈니 월드 갔을 때 총 비용이 궁금해요. 자,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굉장히 투명한 방송. 디즈니 호텔을 예약하면서 티켓을 추가할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호텔이랑 티켓을 합쳐서 1,300불. 한국 돈으로 약 160만 원 정도였고요. 비행기 값도 있잖아. 자, 항공권은 1인당 33만 원. 아 진짜. 디즈니에서 그 쇼핑한 거, 생활비, 매직 패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서 쓴 게 833불 썼네요. 아 근데 막 우리 캐리어도 사고 뭐 이랬어. 맞아. 그걸로 밥도 먹고 그런 거 치고는 3박 4일 치고는 막 미친 듯이 나온 건 아니라고 굿즈도 사고. 아 우리 걔 공주의 식당 가가지고. 아 그래 공주 그랬잖아. 식당에서 한참 썼어 그거. 사진만 공주. 아 웃겼잖아. 소중한 추억을 남겼죠. 맞아. 약간 그랬어요. 언제 또 와보겠어. 적금 깨는 거요. 디즈니월드 예약법과 팁이 궁금해요.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다 자세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일단 저는 디즈니월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어요. 왜냐면은 디즈니 홈페이지랑 앱이 있는데 그게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 어떤 호텔이 예약돼 있고 무슨 티켓을 내가 지금 소지를 하고 있고 패스트 패스는 어떻게 끊고 다이닝 플랜 어떻게 되는지 그게 다 어플로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대행하기도 하고 딴 데서 예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디즈니 리조트에 묵고 싶었어서 그냥 디즈니 홈페이지에 있는 적절한 리조트를 예약을 하고 그 리조트 패키지에 하루에 한 파크를 갈 수 있는 티켓 3장을 같이 묶어서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팁이 있다면 이 디즈니 리조트에 묵는 사람들은 매직 패스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매직 패스를 소지하고 있으면 체크인하는 60일 전에 패스트 패스를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게 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하는 게 되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또 30일 전에 한 번 더 열려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디즈니 월드까지 가보신 디즈니랜드가 꽤 많으신데 덕후로서 만족도가 컸던 순서도 궁금합니다. 일반인 말고 디즈니 덕후로서의 관점에서. 이번 디즈니 월드는 일단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다양한 파크가 있고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유토피아 같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한 부분이 좀 아쉬웠어. 생각보다 굿즈가 엄청나게 다양하거나 눈을 미친 듯이 사로잡는 특이한 게 없었다는 느낌? 오히려 LA나 상해에서 조금 더 신기한 걸 많이 봤던 것 같고 여기는 생각보다 굿즈는 조금 아쉬웠다 정도?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많이 사진 않았어. 하지만 디즈니 덕후로서 디즈니 월드는 그냥 꿈의 성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행복했고 간 걸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가고 싶어요 사실. 자, 그 다음 파트 6 팁! 이게 조금 핵심일 텐데요. 뉴욕 여기는 꼭 가봐라. 추천 스팟 베스트 3? 오. 이런 게 이제 알짜배기 나와요. 여기부터 알짜배기거든요 지금. 재밌다. 추천 스팟이라. 일단 저는 하이라인. 맞아. 하이라인 되게 좋았어. 근데 하이라인 첫 번째 갔을 때보다 두 번째 갔을 때가 더 좋았고 두 번째 갔을 때보다 세 번째 갔을 때가 더 좋았어. 진짜 여유롭고 휘트니 뮤지엄까지 같이 이렇게 딱 돌아봤던 날 너무 좋았어. 그리고 첼시마켓에서 그 우육탕면 먹고. 또 뭐가 있을까? 윌리엄스버그. 아 윌리엄스버그. 거기 그 이스트리버 파크가 하루 날 잡고 윌리엄스버그 돌아다니는 거 추천. 야 우리 동네여서 너무 좋았던 것도 있는데 거기 강가로 가면은 맨해튼에 이렇게 야경과 전경이 쫙 보이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진짜. 해 질 때 가면은 너무 멋있어요. 우리 수미상관구조로 첫날 가고 마지막 날 갔잖아. 거기. 그러니까. 아 너무 완벽했어. 너무 좋았어. 그리고 또 하나 꼽자면은 스팟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진짜 추천하는 거는 뮤지컬 꼭 하나 보기. 아 그래 맞아. 시카고. 너무 좋았죠? 진짜 좋았어. 그래서 타임스퀘어 한번 이렇게 쫙 구경하시고 뮤지컬 꼭 하나 보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 알려주세요. 요게 많은 질문 중에 또 하나였는데 강주에 하나 말하고 나 하나 말하자. 제가 발견한 맛집인데요. 첼시마켓에 베리 프레쉬 누들이라는 그 우육탕면집이 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우육탕면이. 다음날 하루 종일 그거.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수도 들어가고 되게 조금 향신료 맛이 많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식감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그 앞에서 이렇게 면을 이렇게 막 수타에 수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걸 바로 삶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수프 얹고 고기 이렇게 얹어가지고 주거든요. 면이 너무너무 쫄깃쫄깃하고 약간 고기도 고기가 진짜 야들야들 그냥 미쳤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여행 후반부에 알게 돼가지고 아 이걸 또 못 온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가고 다시 못 가는 게 너무 슬퍼서 그것도 그랬습니다. 강준이가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나는 에싸 베이글. 아 강준이가 베이글 우리가 약간 마지막에 좀 맛있는 걸 좀 알아가지고 베이글도 초반에는 별로 안 먹다가 마지막에 빡 빠져가지고 그 록스크림 아 너무 맛있어. 아, 또 먹고 싶어. 너무 쫄깃쫄깃해. 한국 베이글 못 먹겠어요. 거기 재밌네. 밀가루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그 다음 한 달 살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나는 딱 꼽을 수 있어. 나도 꼽을 수 있어. 타임스퀘어 11시간. 그거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긴 설명은 생략할게요. 말만 들어도 기억에 남지 않나요? 자, 그 다음 뉴욕에서 정말 유용하게 썼던 베스트템이랑 의외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워스트템이 있나요? 일단 베스트템은 내복. 내복을 안 껴입었으면 나는 거기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은 느낌? 또 이번에 또 한 달 살기다 보니까 쇼핑도 많이 하고 하면서 짐 관리할 때 압축팩을 이번에 처음으로 써봤어요. 여행용 압축팩 치면은 네이버에 많이 나오거든요. 겨울 옷들은 부피가 너무 크니까 압축팩에 넣고 그 진공청소기로 그 구멍을 이렇게 빨아들이면은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넣으면은 확실히 공간이 좀 절약이 많이 돼서 이번에 그걸 좀 유용하게 잘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워스트템은 아니 제가 그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그 전기 담요? 전기 장판인데 얇아가지고 담요같이 돼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가져가면 개꿀템이겠다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전압이 안 맞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 변압기 써서 꽂았는데도. 그래서 그거 그냥 짐이었어요. 쓰지도 못했어. 그래서 머스트 그다음 제일 잘 산 물건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아 나 잘 산 물건 그거. 나 제일 잘 산 거 같아 이거. 아 왜 이렇게 더러워? 더럽다니. 말넘신. 이거요. 아 신발. 이거 너무 잘 샀잖아. 일단 그냥 물건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름이 진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이거? 컨버스 척 테일러 러그드 하이 어쩌고 자막으로 적어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거 비싼 거 그거. 여기 뒤에 이렇게 된 거. 알지? 그거의 하위 버전이라고 알고 있어요. 보급형? 보급형. 근데 요거에 또 잘 산 물건인 이유가 33불에 샀더라. 엥? 진짜 싸게 샀네. 왜냐면은 아울렛에서 샀기 때문에 완전 쌌고, 근데 거기서 더 할인을 받았는데 쿠폰북으로 더 할인을 받았어요. 거의 진짜 무슨 껌값에 길 가다 사가 주웠다. 진짜 그 수준으로 사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고 거기서도 너무 잘 신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신발 진짜 오랜만에 사잖아. 마지막 파트 7입니다. 그래서 여행 후기 파트인데요. 제일 중요한 질문 나왔습니다. 이거가 모든 질문 중에 제일 많았던 질문. 언니, 그래서 한 달 살기 비용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총 비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는 단지 여행만이 목적이 아닌 사람으로서 여행을 하면서 일도 하고 이번에는 책도 썼고 촬영도 정말 많이 했고 약간 출장의 개념으로 투자를 일정 부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 달 살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행 가는 거에 돈을 아끼는 편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평소에 막 돈을 막 이렇게 쓰는 편은 절대 아니지만 여행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왕 가는 거 좋은 경험으로 남기자라는 그 마인드로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밑밥을 깔고요. 자,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 앞에 숙소 비용을 간단하게 말했다시피 숙소 비용이 첫 번째 숙소 200만원, 두 번째 숙소 136만원, 세 번째 숙소 220만원. 그 비행기는 뉴욕 한 달 살기 첫 번째 영상 보면은 저희가 라운지 이용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게 뭐였지? 뭐 이렇게 추가하는 거? 프리미엄? 뭐 그런 거를 20만원 정도 추가를 하면은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고 이코노미 중에 조금 더 넓은 좌석이고 뭐 짐도 조금 더 빨리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추가를 했어요. 20만원짜리. 그래서 120만원이었고요, 비행기는. 그리고 디즈니 항공은 33만원. 디즈니 숙소 플러스 티켓이 아까 말했다시피 160만원. 그리고 생활비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뭐 식비, 교통, 그리고 뭐 쇼핑, 기타 각종 뭐 촬영 재료 등등등을 포함한 생활비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디즈니에 101만원을 써서 총 약 1,600만원을 썼습니다. 근데 절대 이게 평상적인 흔한 비용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 내 것도 내고. 아 그쵸. 주위에 숙소비도 냈고 식비도 제가 좀 더 많이 부담한 것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인 거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뉴욕 한 달 살기 비용은 그래도 한 1,000만원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진짜 아껴서는 몇백만원으로 낮출 수 있긴 하지만 뉴욕은 워낙 물가라던가 집값이 장난 아닌 도시라고 생각돼서 조금 즐기면서 한 달 여행을
여행을 갔다 온다 싶으면 저는 1,000만 원 정도는 적금 깨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도 많았거든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다 나서 여행을 다니세요? 다 모아서 다니는 거지. 라는 말을 가끔씩 들었는데 저는 항상 여행 적금을 들어요. 저는 되게 불규칙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프리랜서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여윳돈이 생겼다 하면은 무조건 다 여행 적금, 여행 예금으로 다 예치를 해놔요. 그래서 어떤 여행을 가게 됐다 싶으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적금을 깨서 저도 가는 겁니다. 절대 이게 평소에 이거를 즉흥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적금을 열심히 모아서 깨서 갑니다. 너무 약간 거리감 느껴지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 근데 숙소의 중요도를 두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게 돼 있어. 1인 그런 거 있지. 그치, 약간 도미토리 같은 데라던가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면이 물론 많이 있었을 텐데 저는 집이나 그런 각종 촬영을 위해서는 아끼질 않았거든요. 장난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자, 그 다음 뉴욕에서의 한 달은 길었나요? 짧았나요? 뉴욕에서 여행은 며칠이 적당한지도 알고 싶어요. 일단 저에게 한 달은 짧았어요. 일단 한 주를 아프셨잖아요. 한 주가 아니라 3주 동안 아팠어요. 독감 때문에 막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도 있고 계속 아프고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일주일 지나 있고 그랬어서 저는 짧았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도 저는 뉴욕에서의 한 달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더 겪어보고 싶고 여기도 더 가보고 싶고 이럴 것 같고, 그리고 적어도 저는 2주 이상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시차 적응만 1주 걸려요. 진짜 시차 적응이 딱 일주일 걸려요. 그 다음, 아쉬웠던 점이나 후회하는 점이 있나요? 이것도 은근 많았거든요. 일단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아팠기 때문에 더 많이 다니고 싶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뉴욕에서의 한 달은 전혀 후회가 없었어요. 또 가고 싶어. 그냥 좋았어요. 나는 후회될 거 없이 돈을 썼잖아요. 그래서 정말 완벽한 행복한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욕에서 한 달 살아본 후기와 다시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요건데요. 한 달 살아본 후기. 뉴욕은 정말 상상은 했지만 정말 매력이 넘치는 곳이구나. 너무 좋았고 한 달 살기를 처음 해서 솔직히 좀 새롭기도 했고, 한 지역을 한 달 동안 있으니까 내 태도 자체가 여유로운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갈 생각은 한 300% 정도?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뉴욕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 그 말을 아주 톡톡히 느끼고 갔던 것 같아요. 언젠가 기회가 되고 돈이 된다면 또 가고 싶어요. 끝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이로써 뉴욕 관련 컨텐츠는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는 또 더 새로운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